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는 조급함에 무작정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맨 저. 남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잘 될 거라 믿었던 순간.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고비는 나가는데 손님은 오지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결과가 없는 날이 반복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실패할 준비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주영 회장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사업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시절에는 물자를 나르고 고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해결이 신뢰를 낳았고 신뢰가 쌓여 기회가 생겼으며 그 기회가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되는 출발점은 창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창업이 성공이다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업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집착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주영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환상이다. 그러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사업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실패를 맛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카드비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를 받으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빠른 돈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는 급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었죠. 겉과 속이 달라진 순간부터 이미 실패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광고를 했고 밤을 새워 포장을 하고 매일 수십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매출은 거의 없었고 운 좋게 판매가 이루어져도 금세 반품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전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불안과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멋진 간판을 걸고 그럴듯한 포장지를 준비해도 본질이 빠져 있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업은 겉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보라. 한때 그는 돈을 벌겠다는 조급함으로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돈을 줬을수록 멀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단순히 가격이 싸서만 고르나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물건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고르는 이유는 뭐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경험을 삽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작은 파도에도 금세 무너집니다. 욕망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 잠시 빌려 쓰는 연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팔면 돈이 될까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사업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합니다. 단순한 장사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경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결코 돈을 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늘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의 불편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시선의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말, 속으로는 조급한 욕망을 안고 시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실패한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달리했을까?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라. 그것이 답이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몸을 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첫 사업 중 하나였던 정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확한 쌀을 제때 도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벼를 거두어도 도정이 늦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면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정미소를 열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사업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내가 뭘 하면 빨리 돈이 될까라는 질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무엇일까? 그걸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인테리어, 감각적인 메뉴, SNS에서 화제가 될 만한 요소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왜 새로운 카페를 필요로 할까? 그들의 하루에 어떤 빈칸이 있길래 내가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걸까? 만약 출근길 직장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화려한 장식보다 빠른 서비스와 편안한 좌석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선이 바로 문제 해결형 사고이며 정주영이 평생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시작점은 욕망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남보다 더 멋져 보이고 싶다는 욕망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관찰에서 비롯된 해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늘 따뜻함을 원하고 배고픔은 늘 먹을 것을 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본 사람이 결국 시장을 움직입니다. 정주영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농민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노동자가 어떤 장비 때문에 일을 2배로 고생하는지, 이웃이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찾아내면 주저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그러나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일은 반드시 길이 열린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연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세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만 문제 해결 위에 욕망을 얹으면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숨 막히듯 붐볐던 경험,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경험, 혹은 작은 생활용품 하나가 없어서 하루가 불편해졌던 경험. 바로 이런 순간이 기회입니다. 정주영은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불편이 기회다. 불편이 돈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불편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깊이 던지는 순간 이미 부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정주영은 단순히 불편이 기회다라는 말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원리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불편은 곧 사업의 씨앗이었고 씨앗을 심을 땅은 늘 주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업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가난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고 길이 없어서 장터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정주영은 이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에게 건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불편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신뢰와 기회가 커져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멀리 있는 거대한 청사진보다 당장 눈앞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큰 시장, 큰 돈에 매달릴 때 그는 작은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시간을 두고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앱 개발자가 되고 싶어 멋진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당장 불편해하지 않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청년은 동네 어르신들이 병원 예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약 대행 서비스를 만듭니다. 겉보기에 거창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매일 그 서비스를 찾게 되고 점점 입소문이 납니다. 진짜 돈은 이런 작고 확실한 불편에서 흘러나옵니다. 정주영의 방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나 보지만 지나치는 불편을 집요하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늘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를 정미소에서 건설로, 건설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세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는 늘 미래를 크게 그리되 시작은 작은 불편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을 때도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작은 삽질에서 시작하면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꿈은 크되 출발은 작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야 더 큰 문제에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조급하게 큰 돈을 노리며 뛰어들면 허상만 쫓다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풀다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신뢰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더 큰 기회를 불러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시장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덤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곳들은 학생들이 겪는 아주 작은 불편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느린 동영상 속도를 개선하거나 교재와 수업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만들거나 과제 피드백을 더 빠르게 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들입니다. 작은 개선이 쌓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결국 거대한 시장을 열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일 불편을 느낀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답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불편해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결국 부의 비밀은 대단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평범한 문제를 끝까지 붙잡는 끈기입니다. 그리고 그 끈기를 가진 사람에게만 시장은 문을 열어줍니다. 정주영이 평생 몸으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원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거창한 계획보다는 눈앞의 문제부터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리를 놓고 길이 좁아 물자가 오가지 못하면 길을 넓혔습니다. 그에게 부는 거대한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장 겪는 불편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불편은 늘 존재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왜 예약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할까 하고 답답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며 조금만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손주를 돌보다 지쳐 아이와 어른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올린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들이 기회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만이 길을 찾는다. 문제를 원망으로 끝내면 그저 고통이지만 그것을 씨앗으로 붙잡으면 해답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돈을 벌려 하지만 결국 오래가는 분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쌓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히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부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정주영이 길을 놓았을 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그 길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생계를 이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진짜 부는 남을 짓밟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며 확장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에서의 긴 대기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작은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회이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꿈은 크게, 출발은 작게, 문제는 씨앗, 부는 함께의 결과. 이 네 가지 원칙은 그를 거대한 기업가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불편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일의 기회이고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안 거창한 이론이나 대담한 도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작은 불편을 풀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주영은 남들이 지나쳐 버린 문제를 붙잡았고 그것을 다리로, 길로, 그리고 새로운 길잡이로 바꾸어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분명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이고 고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내일의 기회이고 세상을 바꿀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꿈은 크게, 출발은 작게, 문제는 씨앗, 부는 함께의 결과. 이 단순한 네 가지 원칙만 붙잡아도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작은 한 걸음을 떼어내고 그 속에서 부와 행복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